청년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청년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여야가 공히 지혜를 모아서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왔지만 또다시 청년 특별 대책에 대한 예산 삭감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청년 특별 대책은 68개월 사업 17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공히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에 앞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록 사단법인 청년경제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가원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지수 사단법인 청년김대중 간사 참석하셨습니다. 고우영 전국청년당 공보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민지 전국청년당 청소년 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18일 SBS D포럼 연설에서 청년 희망 만들기를 제시하며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을 정치적 이벤트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면서 청년을 정책 수혜자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까? 그 말은 진심입니까? 윤석열 후보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왜 국민의힘은 청년 예산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청년은 일자리 문제와 자산 격차로 인한 불확실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세대의 격차 해소와 미래 도약을 위한 지원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12개 상임위 예산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년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에서는 청년을 위하겠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작 예산심사에서는 청년 예산안을 꼭 집어 포퓰리즘과 성심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청년다운 벌써 이르신 겁니까? 미래 대한민국 청년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사회 완전화 확충을 주장하던 그 모습은 결국 쇼였던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자신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위주의 파격적 금융 지원을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바로 그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청년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격차 해소를 돕기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예산, 제2, 제3의 오징어 게임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차세대 윤복합 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 등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희망이 담긴 예산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조리 부정당했습니다. 이들의 앞과 뒤가 다른 청년 정책을 보며 청년을 대선을 위한 일회용 부품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보 정치인 윤석열 후보에게서 낡고 노회한 정치인의 구태의연한 술수와 공연부를 보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될성부른 청년을 지지하고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청년들이 미쳐 싹을 틔우기도 전에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활용해 청년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해청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직 새치혀로만 청년을 위하겠다는 정치 쇼를 그만두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에게는 청년의 말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뒤가 똑같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청년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의 위기와 그들이 지닌 불안감에 공감한다면 더는 청년 예산에 칼질을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아들이 부당하게 챙겨가는 50억 원을 푼돈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900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예산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김인성 사무국장님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성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정치권에서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겠다, 청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체감있고 현실성 있는 청년 정책을 고민하기 위해서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청년은 고용 없는 저성장과 불확실한 미래, 커지는 양극화와 불평등,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맞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잘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작 청년 예산 전액 삭감, 감액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청년을 위한 이라고 말하면서 왜 다른 양면성을 보입니까? 우리 전국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의 기본권과 참여, 다양한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한 의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만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청년 사업 중 하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 취약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에게 반가운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정책을 단순히 일몰 사업이기 때문에 혹은 단순 고용 및 퇴사 지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왜 체감률이 높았는지 다른 요소와의 관계성을 파악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액 감액을 한다면 청년에게 더욱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청년정책 조정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청년 실태 및 통계 관리, 청년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등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삶을 준비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이에 비해 전체적인 청년 예산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액하거나 다양하기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 메시지가 일관성 있길 기대합니다. 청년 당사자 앞에서도 국회에서도 일관성 있는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계속해서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스스로 일관성을 보여주십시오. 국회에서 보여주는 청년에 대한 일관성, 우리는 계속 주시하고 전국 청년들과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가원 민달팽이 유니언 사무국장님의 연대 발언 듣겠습니다. 네, 청년
이를 반기며 신청한 청년들은 무려 34,201명, 지원 규모인 5,000명보다 약 7배 가까이 많은 규모였습니다.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1만 6천 원, 평균 지출하고 있는 월세는 37만 3천 원이었고 보증금은 70.8%가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단 한 명은 무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7분의 1인 단 5천 명만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 월세 지원 정책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7분의 6에 해당하는 4만 명의 청년들, 그리고 미처 지원하지 못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은 서울시가 미처 포용하지 못한 영역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2만 명 정도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나 여전히 신청한 청년들 사이에는 추첨으로 뽑힌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을 짓곤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 말고는 어떠한 주거비 정책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와중에 청년이 지금 당장 서에 있는 월세라는 무게를 함께 감당해줄 정책 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청년들을 자주 소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청년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끌해서 한 달의 월세를 마련하고 당장의 공과금, 관리비, 어쩌면 2년 뒤에 또 오를지도 모를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을 갖게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 삶들을 그래도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본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 하나 이제 겨우 마련하려는 와중에 이것을 성심성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2030 청년들의 주거 문제, 국민의힘이 함께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나이와 결혼 여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조차 달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만 30세 이하인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원가족이 수급권자일 경우만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청년이라는 연령 자체가 차별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이 지난 봄인데 누구도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 트일 수 있게 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자태에 한숨이 나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코로나 위기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월세, 관리비, 통신요금, 보험료 중 하나라도 연체한 청년의 비율이 약 30%였습니다. 독립한 공간에서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월세가 싼 집으로 이사하는 등 주거 환경을 바꾼 청년들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주거 불안을 겪는 와중 더 큰 위기에 빠진 청년들에게 잠시라도 숨고르기를 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청년 월세 사업에 대해 월세 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해 매물 풍기 현상이 우려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 없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궤변은 멈추십시오. 고작 1년에 20만 원 준다고 매물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월세가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인 입맛대로 오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제를 단 한 번도 펼쳐본 적 없는 그런 무책임한 구조 때문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을 무질서하게 방치하고 높아진 집값 때문에 매일을 연끌해야 하는 청년들의 허덕임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개인에게 온전히 떠넘기지 않는 것, 집값 상승을 정치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월세를 올리지 못하니 관리비를 올리는 행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극 적발하고 규제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알아서 벗어내야 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특수한 소수의 문제인 것처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루는 시선을 이제는 그치기를 바랍니다. 세입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리고 그 값으로 주거비를 지불합니다. 주거비 수준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오래된 지배 관습이었죠. 이거부터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런 논리가 세입자와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개인의 몫으로 만들고 투기 근절에 대한 노력은 누구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주거 빈곤율이 역행하는 청년 세입자가 지는 부담은 날로 커지는 형국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첫 시행 때는 5,000명이었던 월세 지원의 규모가 올해는 보다 늘었고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많은 청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삭감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채웠습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얼마나 큰 주거비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지, 청년들이 함께 만든 정책의 출발점이 어떠하였는지 들여다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쉬운 말로 청년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을 매도하지 마십시오. 주거권 보장으로 나아가려는 발전 방향에 제동을 걸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야가 함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쟁도 하고 또 민생에 대한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